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체험관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교를 앞둔 원주 기업도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선거운동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1,400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출항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인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아직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20대씩이 매일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립죠.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남북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가장 큰 군부를 지핀 일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육로 동선의 환경 정비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국내외 홍보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또 고성군 또 현대 아산과 같은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공동선에서 확인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한 인권 교육이 실시되는 인권체험관이 도내에서 최초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인권 감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밤이 아닌 대낮인데 주변 시야가 어둡습니다. 길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빨리 달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차가 오는지 두리번거려도 보기 힘들고 어렵게 현금 지급기 앞에 서도 버튼이 안 보여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상으로 시각장애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겪어보니 어려움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가상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더 힘들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싶었어요. 강원도 내 최초로 인권체험관이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 전시관과 인권 영화 상영관, 각종 놀이를 통한 인권 학습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운영되는 가상 인권 체험 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와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권 영화나 인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인권 낱말 퀴즈나 인권 룰렛 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자마자 초, 중, 고 대학생과 공무원, 경찰 등 나이와 업무별 교육 신청이 5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음 달이면 올해 교육 일정이 마무리될 정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인권교육. 인권위는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쉽고 재밌는 교육으로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음 주에 개교하는 원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보호구역은커녕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개교를 앞둔 원주 기업도시의 초등학교 앞 도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는 곳이지만 4차선 도로를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기업도시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빠르게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개학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생들을 위한 통학안전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상당수가 드나들 학교 정문 앞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고 그나마 신호등이 있는 후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 전멸 상태입니다. 안전펜스도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가 없다 보니까 막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차일주전처럼 30km로 달려야 되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다 보니 설치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정되기 이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발주를 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사업들은 좀 제외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기업도시 측은 다음 달 학교가 개교한 뒤에나 교통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3.1 운동을 앞뒤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각종 독립선언서를 붓글씨로 옮겨 쓴 전직 교육자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일본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의와 자유를 되찾을 것을 선언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미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가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3.1 운동 앞뒤로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을 천명한 대한독립선언서, 의열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있고 최근에는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낸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은 서예인이 다양한 독립선언서를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다시 적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서예를 하다 보니 그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서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의 옥중서신, 독립군가까지 작품마다 나라 사랑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은 늘 갖고 계시는 게 애국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국관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제히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3.1절까지 강릉시 평생학습관 소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